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차 유부녀입니다. 결혼 10년이 넘고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과연 두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인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극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니 너네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뭘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아직 나도 장가 안 갔구먼. 됐어.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무슨 나보다 먼저 결혼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식 허락을 부모님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 형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다. 그게 원래 순서가 아니니 그딴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결혼 허락을 왜 형한테 먼저 받아? 그리고 형 결혼 안 한다며. 생각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언제는 자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린 먼저 결혼할 거고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잡아? 나 이 결혼 허락한 적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 제대로 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대학 때부터 연애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빠지지도 않고 너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아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호구를 잡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유연이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미쳤다 정말. 형한테 이런 소리를 그냥 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식도 오지 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겠어. 결혼을 할 때부터 아주버님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항상 막무가내였고, 결혼식 때도 필요한 때 정신없이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 또한 화를 많이 냈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아예 더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무리 결혼을 저보다 일찍 했다곤 하지만 내가 결혼은 양보했으니 아이는 내가 먼저 낳아야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결혼을 형보다 먼저 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하여튼간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먼저 낳는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나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제발 우리 자녀 계획하기 전에 결혼이나 하라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요즘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형 그렇게 따지면 뭐든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형한테 불리한 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꼭 순서 따지더라. 야,
집안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꼭 조선시대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재수씨,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집안이니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조심 하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구먼. 여자가 임신 안 되게 하는 피임기구? 이런 것도 있던데. 재수씨 간단하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저보고 피임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아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씨 좀 예민하네. 내가 뭐 재수씨한테 빔 그거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죠. 나야 뭐 조심할 건 없지만 재수씨랑 동생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미안할 텐데 먼저 결혼해가지고 임신도 먼저 하면 아랫대에서 서열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서열 운운하는 남편의 집안은 그렇다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여러 번 재수하느라 남편이 먼저 대학도 갔고 군대도 먼저 갔다 왔고 심지어 취업도 먼저 했는데 그건 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여보. 일단 당신만 알고 있어. 나도 아까야 알았는데 도저히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대. 인터넷 노름하다가 적발돼서 조사받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징역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노름? 저번에도 무슨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내기하다가 싸움 나서 경찰서 갔다 왔다더니만 이번에는 뭐? 노름? 진짜 당신 형이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정말. 뭘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도 결국에는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도 밝히지 못할 일을 왜 굳이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네. 어쨌든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날 거고 어떻게 하지? 형은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면서 이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갚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형이 자꾸 사고 쳐가지고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형이랑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 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뭐 아주버님이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라도 차리시겠지. 아주버님은 한탕주의였는데 항상 노름과 내기를 일삼으면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러면서 직장도 이것저것 전전하며 1년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고 한 번 직장을 쉴 땐 6개월 이상 쉬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졸업 후 다닌 직장을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죠. 워낙 두 사람 성향이 달랐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주버님의 인생이라 존중해줬지만 아주버님은 아니셨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회사에 목숨을 걸어? 어차피 그만두면 남되는 회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기라냐? 승진을 빨리 해주기라냐? 결국에는 꼴랑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할 거면서 무슨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일을 해? 참.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스 줄 테니까 우리 투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난 투자는 별로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회사 좋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긴 왜 없어. 나중에 성과급으로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다 참고해서 승진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형만 그런다니까? 그러고 보니 형은 이번에 면접 갔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월급이 고작 그 정도로 뭘 하겠냐?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연봉 받는 게 낫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야근도 많다고 하는데 나 그런 곳에서 일 못하는 거 알잖냐? 재수씨, 재수씨가 우리 종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좀 쉬고 싶은데 재수씨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직장에 짱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자기 회사 얼마나 애정 갖고 일하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저도 이직해서 그런가 한 직장에 이렇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 보면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단하긴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가 사장이라도 시켜준대요? 그냥 미련한 거지. 월급 주는 만큼 대충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걸. 쟤는 쓸데없이 저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수씨라도 뭐 투자 생각 있으면 할래요? 하긴 종수나 재수씨나 배포가 콩알만 해서 투자는 못하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는 즐기는 거란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와는 다른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었고 겨우겨우 선자리를 마련해서 소개를 해줘도 아주버님은 복에 겨워 다 거절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 주선한 선자리도 아주버님 막말 때문에 파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 저에게 전화까지 올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난 정말 네 아주버님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아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철없어지는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어렵게 부탁해서 선자리 마련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왜요? 아주버님 그래도 신나서 선자리 가신 거 아니세요? 전날에 남편한테 같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챙겨 입고 나갔다던데. 선보는 여자분도 엄청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주버님 직장이나 이런 건 아시고 선자리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자리 오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그니까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벨장을 부린다니?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건데 성형은 어디랬느니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시부모 보실 생각 있느냐면서. 아이고, 자긴 결혼할 때 반반 비용 낼 여자가 필요하단다. 기가 막히지? 뒷골악선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디 한번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 어머,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진 보시더니만 엄청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자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여자도 직업이며 뭐 이런 거 다 상황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대. 그렇게 가니까 종대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휴, 개념이 없는 여자란다 정말. 쟤를 어쩌면 좋니? 유연아, 내가 너한테 형님 자리 꼭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자리를 그렇게 파탄을 낸 아주버님은 얼마 뒤에 결혼을 한다면서 형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형님과 만나는 와중에 선자리를 나간 거였어요. 형님께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아주버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형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아주버님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형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주의 깊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동서, 말 놓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이고 설도 위잖아. 안 그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다며? 우리가 애 낳기 전까지는 동서네도 아이 안 갖기로.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도 바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한 2, 3년 있다가 낳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동서네는 딸을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별을 제가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 자녀 계획은 없어요. 남편이 좀 있으면 승진식이라 그때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좀 더 다니고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은 바로 임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첫째잖아. 그럼 이제 장손 낳아야 나도 좀 편해지겠지? 남편이나 나나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 계획하면 뭐 당장 임신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출산일 이것저것 생각해서 3개월 안으로는 가지려고. 왜? 동서는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하긴 동서 보니까 임신이 쉬울 것 같지는 않네. 나는 생리도 꼬박꼬박 잘하거든. 아, 제가요? 저도 생리 꼬박꼬박 잘하긴 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검사 받아봤더니 생리를 꼬박꼬박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는 계획하면서 바로 병원 다니려고요. 형님은요? 나? 내가 왜 병원을 다녀? 아유, 동서네는 좀 시원치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또 나이랑은 별개잖아? 솔직히 나도 40대니까 걱정되겠다고 많이 듣는데 나 보기보다 신체 나이 젊거든.
남 병원 안 다녀도 임신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 서열도 있는데 동서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있을게. 아주버님과 똑같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주버님만큼이나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꼭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오셨고, 형님은 은근슬쩍 제 옷 택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뭔지도 보기도 하셨어요. 동서,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어디서 샀어? 택 한번 봐도 돼? 여긴 어디지? 아니, 내가 웬만한 브랜드 택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 피부 관리는 잘 안 하는가 봐. 동서 나이에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되겠어? 누가 보면 나보다 언니인 줄 알겠네. 동서, 화장품은 못 써? 화장할 때 그렇게 얇게 화장하면 기미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아? 아, 이거 그냥 보세 옷이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이것저것 잘 맞는 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네. 에이, 동서는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보세를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래도 보이는 이미지가 단데 그렇게 아껴 써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긴 도련님 월급이면 뭐 브랜드 옷 하나 사기는 힘들겠네. 동서는 그냥 사원이지? 월급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 도련님은 언제 승진한대? 옷 사기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입는 거라. 저는 브랜드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 승진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빨리 승진하는 편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동서도 참 힘들겠다. 조그만 월급 아껴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좀 와. 나 안 입는 옷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거든? 차라리 동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 아우, 미리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동서한테 줄 걸 그랬어.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짠하네. 대놓고 형님이 저를 무시해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그래도 못난 아들 걷어간 형님이니 혹시라도 잘못 말이라도 꺼내면 다시 아들 되돌려 놓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전 시부모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못 말리시니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세등등해 절 무시하시더라고요. 동서, 저번에 동서 친정 어디라고 했지? 뭐 무슨 읍이라고 했나? 아, 동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산 타고 놀고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그런 거 TV에서나 봤지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동서네 동네가 딱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시골 촌구석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상경한 거야?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자란 동네가 더 촌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화점이며 뭐며 다 다니면서 다녔는데요, 뭘. 형수님이야말로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처음 가보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뭐, 나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동서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동서랑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럼 이 과일 먹어봤어? 용가라는 건데,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동선에 친정에 이런 과일들 좀 보내드려 봐야 되겠다. 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기촌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와이프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요. 형수님 근데 너무 저희 와이프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자꾸 와이프 촌 출신이냐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동서는 이렇게 남편이 두둔해주고 너무 좋겠네.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동순의 친정 주소가 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매번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혈안이셨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이 계획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선 집으로 누군가 바로 달려왔는데 바로 아주버님이셨답니다. 재수씨,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선 이렇게 대책 없이? 재수씨,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가서 재수씨가 사과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진 아이 갖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순서가 있지.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그리고 와이프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를 해? 형이 더 이상해. 아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왜 안 생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찾던지 도움을 받던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임신을 바라면 뭐가 돼? 형 결혼한 지 5년이고 우리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언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병원이나 가봐. 우리가 왜 병원을 가봐? 아이는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욕심내서 순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려던 아이도 니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그니까 재수씨도 가서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얼마나 임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자연순리를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임신해야 하는 걸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임신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분노하며 화를 내자 다행히 아주버님은 집으로 가셨지만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모두 형님은 오열하며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내일을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항상 두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니 저희에게 매번 사과하셨죠. 그렇지만 따로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해도 꼭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우리 재수씨는 어떻게 하나? 우리 조카 공부는 글렀네 글렀어.
우리가 아들 낳으면 당연히 머리 똑똑했을 텐데. 재수씨 나중에 조카 키우려면 고생 좀 하겠어요. 머리라도 좋아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에휴. 진짜 형,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우리 다신 좀 보지 말자. 형, 우리가 형네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네 자식 보고 엄마 머리를 닮았다느니 어떠느니 하면 기분 좋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딴 말을 해? 엄마랑 아버지도 그래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형한테 그딴 말?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애가 맛이 갔어. 너 언제부터 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하긴 니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면 지금 이 사달이 낫겠냐?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당신이 참아. 어린이잖아. 원래 첫째가 좀 고단한 편이지. 동생들이야 뭘 알겠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당신이 좀 참아. 그리고 부창 부술하잖아. 그 아내의 그 남편. 이게 같이 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결국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멈췄어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에 시부모님도 이제는 당신들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귀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귀촌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니들 이렇게 니들끼리 잘 사는 건 보기 좋다마는 그래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시잖아. 이번에 귀촌하겠다고 한 건 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생활비를 드리진 못해도 집이라도 구해드리거나 지어드리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로 가시겠다고 결정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아직 지역도 결정을 못했고 아마 결정하시면 집 내놓거나 하실 것 같던데 그걸로 새로 집 짓거나 구하면 되지 뭐. 뭐? 그걸 왜 팔아? 그 집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팔면 난 유산으로 뭘 받는데? 그거 원래 내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내 건데 그걸 왜 팔아? 집은 일단 그냥 두고 생활비는 그래도 모아두신 돈으로 하실 테니 우리가 집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지.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나? 뭐? 지금 원룸이라고 했어?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하시지만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귀촌하려면 시골집 구해야 하는 건데 무슨 원룸은 구한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 꼭 형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법도 없고 그걸 처분하든 뭐라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그 와중에 자신 유산을 챙기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어이없어 했고 세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귀촌을 결심하셔서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 이젠 좀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아닌가? 우리는 뭐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서 먹기 부족하진 않은데 동선에는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 동서 안 그래도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브랜드 옷 하나쯤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려나? 가만 보자. 도련님이 원래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나? 그렇지. 이제 과장 되는 거니까 아마 대리지.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한 회사에 뼈를 묻어봤자 뼈가루만 되지 뭐가 되진 않는다니까. 회사에서 고작 사원한테 사장이라도 되라고 자리 하나 주겠어?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답답했다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희한한 고집이 있어. 봐봐. 결혼도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 여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그러게.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사람이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련님은 잘 그런 거 모르는가 보다. 어쨌든 과장이라니. 참 그 나이에 과장이면 밥은 먹고 살겠니? 에휴,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도련님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급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뭐 과장이라니. 열심히 한 대가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둘이서 신나 깔깔 대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기업부장 형님에게 회사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며 저희에게 친구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친구라며 말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던 형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너네 회사에 대표로 가는 건데 몰랐어? 라며 형님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더니만 형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말을 했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대표로 온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이번에 대표 바뀐다고 했던 게 도련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갑자기 대리해서 무슨 대표야? 뭐 단체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제 친구인 거 도련님 알았어요? 내가 말을 했었나? 아니요. 형수님 친구분 계신지는 몰랐죠. 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거기 대표로 갈 겁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들으셨죠? 대표 자리 두고 말이 좀 많았는데 그쪽 대표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승진하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형수님.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일개 사원이 무슨 대표가 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죠? 아닌데? 대표님이 나랑 같이 술 마셨을 때도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회사 대표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도 별말 안 하던데 갑자기 무슨... 형수님이 대표랑 친하던 아니던 뭔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우선 그 사람 횡령권도 있어서 아마 가자마자 그거 조사할 것 같네요. 감사도 바로 실시할 거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대신하셨으니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걱정은 안 하시겠죠? 남편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한 보답을 대표 자리로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성사한 거래도 워낙 많았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렇다고 형님네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회사 대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형님은 뒤로 쓰러질 듯이 놀라 하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남편이 대표로 간 후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 대표의 횡령건에 형님이 연루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업무 태만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부장이라 자부심을 갖던 형님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희를 무시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굳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엎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봐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통에 요즘은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쫓겨난 형님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육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의 성격은 육아에도 빛을 발하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명을 더 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다들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봄의 끝 이맘때만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일산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서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채 살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부모님마저 사고로 돌아가시자 모든 몫이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들의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참 옆에서 많은 힘과 의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의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고아에다가 줄줄이 동생이 둘이나 딸린 저를 참 못마땅히 여기셨죠. 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없이 살고 불행을 줄줄이 몰고 오는 며느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100번 1000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천의 고아랑 결혼을 해. 그것도 딸린 식구만 줄줄이 사탕인 집안이랑. 볼 게 뭐가 있냐? 대학을 번듯하게 나오기를 했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아들 엄한테 못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집에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인데 잘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제발. 네? 허락은 무슨? 절대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하필 골라도 그런 애야? 저희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도 전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반대하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저 줄줄이 딸린 애들 다 네 몫인 거 모르냐? 부모도 없는데 네가 얼마나 걷어들여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동생들은 제가 보필합니다. 이 사람한테 짐되지 않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너 같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어디 끌고 와도 거지같이, 아휴, 내 명에 내가 못 살지 아주.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고집이 센 남편을 말리지 못했고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했으니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연히도 저랑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볼트 회사였지만 점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계속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도와주자 그나마 시어머니의 미움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이 이 사업을 잘 되길 바랐고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이 큰 힘이 돼주었기에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다른 가족이 하는 일을 응원하는 일이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투자를 한 것이죠. 너 만나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내 복덩어리다 진짜. 이젠 나한테 기대면서 지내. 아픔 슬픔 모두 다 잊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다 네 도움이지. 네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야. 고맙다. 아니야. 내 동생들 나 이렇게 식구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안 그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서로 위하고만 살자.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저 역시도 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 회사에서 자재 관리 부위를 도맡아 하며 돈을 벌었죠. 남편을 도와서요.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제 돈으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남편을 도와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수익 그 돈으로 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모두 똘똘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남동생은 검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가장 좋았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동생들은 아주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랐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고 저 역시도 같이 으쌰으쌰 했거든요.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부모님 잃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누나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평생을 누나한테 갚으며 살게. 알겠지? 맞아,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평생 이제 갚으며 살 거니까 언니는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이제 언니만 생각하면서. 고맙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그걸로 됐어. 너희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만으로 말이야. 그래도 갚아야지. 누나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건데. 걱정 마 누나. 우리가 갚을 거야. 동생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라 늘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을 졸이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름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잘 풀린 뒤부터는 저에게 막 대놓고 뭐라 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동생들에게 남편이 큰돈을 대주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기어코 돈을 빼돌린 사람 취급을 하시며 말이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해시키기엔 제가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동생 검사 됐다며? 그거 우리 아들 덕이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갖다 바쳐서 검사 만든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그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씀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공부를 그만이 시켰으면 분명 내 아들 돈도 들어간 거지. 너 이걸 다 어떻게 갚을래?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만 축내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지 동생들 의사 검사 만들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이한테 이 돈을 다 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억울해 죽겠네. 네 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집에 갖다 주라고 해라. 알겠어? 그이 사업자금 된 거 저예요, 어머님. 그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저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아셨죠? 아이고, 너 아주 나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제 네가 아주 대가리가 커져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잘 된 건데 어디서 주책 파악 못하고 네 덕분이라고 말을 해. 날린 식구 줄줄이 사탕해. 불행한 건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아주 기고만장이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동안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전 제가 벌어 공부를 시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 했지만 어머닌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동생들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들을 불러 모욕을 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기분이 참 이런저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걸 아는 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어요.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매들이 쌍으로 이렇게 뻔뻔해? 그렇게 의사되고 검사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입을 씻어 씻기를?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아들한테 보낼 건지 딱 얘기하고 대화 끝내자고. 나도 올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아, 저희 누나한테 이렇게 항상 모욕을 주셨던 겁니까? 저희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갚아도 저희 언니에게 갚아야죠. 여기에 제가 돈을 왜 갚아요? 사돈 어르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공부는 저희 언니가 시켜준 거지 사돈 어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들을 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볼게요. 얼씨구, 당신들 공부시켜준 게 다 누구 덕인데? 걔 힘으로 혼자 그렇게나 벌 수나 있었겠냐고? 누나 이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한테 따지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란 말이야. 공부시켜준 은혜는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겠죠. 일단 뭘로 갚을진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 없는 티 꼭 여기서 난다니까. 어떻게 갚을 건지 꼭 연락 줘요.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알겠어요? 할 말은 끝이야. 우리 아들 돈을 그런 곱게 갖다 쓰려고 했어? 어머니 남남인데 돈은 갚아야지. 이렇게라도. 정말 남매들이 쌍으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 동생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은 혹여나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똑똑했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의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제가 얼마나 나쁘끄럽고 마음이 아파지던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동생들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도 어머님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애들 뒷바라지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당신이 가서 말 좀 잘해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시질 않잖아. 애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더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어? 자기가 어머님 좀 설득해줘.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솔직히 네 돈으로 공부시켰다고 해도 내 회사에서 돈 벌어서 시킨 건 맞잖아. 그리고 네 동생들도 뻔뻔하지. 그렇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 정말 바뀐 건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회사가 잘 됐는데? 내가 업체 계약 성사시킨 것만 해도 여러 군데고 나 없었으면 그만큼 성장했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치사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솔직히 사업도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 정말. 너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냐? 초기 자본 네가 도와줬어도 성장시킨 건 나야. 참나, 공치사 한번 징하게 한다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없었으면 회사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으니까. 나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내 동생들 그만 괴롭히라고 자기가 말 좀 해달란 말이야. 이 정도도 못해, 부부 사이에? 예전에 자기 모습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흘러가 버린 세월 속에 남편도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끔찍이 날 아껴주던 사람이 완전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갔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조차도 본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정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래서 동생들에게 돈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뒷바라지 시킨 걸
굳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더욱 저렇게 나오니깐요. 우리 어머님이 한 말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해본 소리시니까 알겠지? 평상시엔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들 말고. 그래도 그때 보니까 사돈어른 보통이 아니시던데. 형부랑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지 진짜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많이 짐이 됐지? 앞으로 언니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거야, 우리는. 매형도 진짜 너무하네. 누나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일단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혹시라도 힘들면 무조건 우리한테 기대해. 알겠지? 우린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혼자 꾹꾹 참지 말란 말이야. 이젠 우리도 앞가림 알아서 하니까. 동생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거 보니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듯이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남편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외박을 하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 접대 자리를 만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싸움으로 지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자 저 역시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서야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자기한테 회사를 어떻게 맡겨 내가? 요새 회사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회사인데 맡기고 못 맡기고가 어딨어? 그가 초기 자본 좀 도와줬다고 네 회사인 양 굴지 마. 어디까지나 내 회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회사랑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얘기해? 네가 그놈의 초기 자본으로 유세를 떨어대니까 그렇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걸 읊어먹길. 아유. 지금 직원들도 말이 많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매일 회사에도 없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고. 머리 빈 애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진짜. 너 역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뭘 알아야 같이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 어휴. 남편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하물며 저에게 회사도 나오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결혼 전 그렇게 저희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제 저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저러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어요. 무조건 말이죠. 이제 회사 그만 나와도 돼. 사람들 다시 세팅할 거고 이제 그냥 집에서 쉬어. 그리고 네 동생들 그렇게 검사의사 만들었으면 너한테도 뭐 보탬이 되겠지. 네가 그렇게 돈 벌 필요까진 없잖아. 안 그래? 회사가 커진 만큼 사람들도 좀 엘리트로 바꿀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회사 걱정하지 말고 있어.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좀 만난다거나 말이야. 왜? 아니, 그렇게 못해. 갑자기 왜 그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키워나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라니. 그리고 멤버 세팅을 다시 한다니?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당신? 애비 말이 맞다. 네가 도움이 뭐가 되겠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애가 회사에 민폐나 끼치지. 회사가 커진 만큼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체면이 서겠니? 애비 말 듣고 집에 찌그러져 있어.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알겠어? 우리 집이랑 좀 막해 교양을 쌓든지 하란 말이야.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니?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들을래? 아유, 징글징글해 정말. 악연이다. 지금 회사 사람들 뭐 솔직히 일만 열정 있지 머리에 든 거 있냐? 이제 고품격으로 세팅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쉬어. 회사가 커진 만큼 저의 이력이 도움되지 않으니 집에만 있으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싫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완강히 집에 두려워했어요. 회사를 가려고 해도 제 자리조차 치워버린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주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동생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결국 남편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마음이 원체 떠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고 너도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지. 어차피 처남이랑 처제도 이제 본인들 앞가림 다 하고 너 노후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누나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으면 노후는 책임져줘야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뭐? 갑자기?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 내가 그랬다. 평생 불행만 몰고 오는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봐라. 일만 그르치지. 애 없을 때 갈라서라. 뭐 너도 결혼하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 우리한테 요구할 건 없겠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해. 아니요. 이렇게는 이혼 못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지금 회사 지분 다 받아야겠는데요? 이 회사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 지분은 따져봐야죠. 안 그래요? 제가 멍청하게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 줄 알았나 보죠? 제 동생 검사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착각하지 마. 이제 와서 모든 걸 끝내자고? 아, 기가 막혀. 꿈 깨. 더럽게 나오지 말자 진짜. 그냥 깔끔히 이혼해. 우리 살았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주란 말이야. 어? 너야말로 지저분하게 나오지 마. 이제 와서 혼자 회사를 꿀꺽 하시겠다?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이래선 안 돼. 애써 이렇게 말하고 뒤돌았지만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평생 내 가족이고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먼저 끝을 내자고 하니 그동안 남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짓밟아지고 말았어요. 해외 출장을 가던 남편, 그리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에요. 속상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애써 되돌리려 했지만 저 역시도 마음에서 남편을 놔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쳤었거든요. 2주 정도 있다 올 거야. 2주 뒤엔 그냥 깔끔히 헤어져 주길 바란다. 질질 끌어봤자 너만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길 바랄게. 그러니까 나 없는 2주 동안 내가 저기 찍어놓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나 간다. 2주 뒤엔 안 봤으면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리석다. 정말 뭐에 홀려서 나한테 그러는지. 정말 당신 맞나 싶어.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하루 이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남편이 귀국하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꼭 오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의 부름에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밥상에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 그거 알지? 걔 출장 간 거 아니야.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나 보라나. 같이 온댄다. 미국에서 박사하는 애라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어 아주. 네가 이 꼴을 봐야 이혼을 해주지, 안 그래?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줄도 못 댈 애였는지 말이야. 본인이 느껴야 알아서 빠져주지 않겠어?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주제는 여기까지란다. 뭐라고요? 인간들이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만 뭐? 이제 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나보고 꺼져라? 웃기지 마.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안 해, 당신들. 네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다 알아봤어. 뭐 위자료 몇 푼 주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챙길 때 도장 찍으렴.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질 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닌 그 벨소리를 들으며 화색이 돌았죠.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인 줄 알고 시모가 신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맞이한 건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어요. 그 순간 온 집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해외로 나가던 날 저에게 했던 말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 중 저와 절친했던 사람들을 남편은 해고하려 했었죠. 회사가 커지면서 저를 내치고 모두 본인의 사람들로 갈아치우려고 했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탈세 자료와 비리 자료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본인들도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국하던 날 남편은 바로 공항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당신 아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알아? 왜? 내가 이대로 위자료 받고 물러날 줄 알았어? 내 동생 검사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말이지.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니거든. 알겠어? 어리석은 인간들.
뭐야? 이게 어디서 우리 뒤통수를 쳐? 그래 그까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아주 끝을 보자. 막장을 보자고. 막장은 당신들이 보게 했지. 나 무시하고 내 동생들한테 모욕 주고.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선처 없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빈털터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될 거니까 잊지 말고, 알겠어? 뭘 모르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렴풋 아는 상식으로 날 물먹이려 들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막길 걸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의 조사관은 저희 남동생의 동료 검사가 직접 했죠. 제가 모든 사실을 남동생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동생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했죠. 어머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던 거고요. 어머님도 검찰로 오게 되었고 제 남동생을 보고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사돈인 척 행세를 하며 남동생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남동생도 코웃음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죠. 사돈총각. 우리 검사 사돈이 힘 좀 써봐. 아주 못 배운 것들이 우리 아들 물 먹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안 그래? 나한테 줄 것도 있잖아. 나한테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켜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검사 사돈 있으니까 이래서 좋네. 안 그래? 네, 저희가 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매형 구속영장이에요. 받은 건 그대로 갚아드려야죠. 사돈 어른이 그동안 그 탈세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누나랑도 끝난 마당인데 안 그래요? 이젠 안남이죠. 뭐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분수지.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검사가 됐는데 내가 이러라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말은 바로 하시죠. 공부는 저희 누나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시켜준 거고요. 법으로 해결하시죠. 누나도 이혼 서류 제출했다고 하니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볼 것도 더럽게 없는 집안 우리 누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리고 남동생은 철저히 동료 검사와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탈세 혐의, 정직원 불법 해고 통보, 그 외 거래처 여러 접대 현황 등을 이유로 남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요청사항으로 대표 자리에서도 해임이 되었죠. 초기 지분이 거의 제가 투자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차기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 하나를 떼내려고 머리를 굴리다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시어머니도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구속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없을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생각해서 이쯤하고 다시 합쳐라. 응? 그 회사를 네가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다신 이혼 얘기 안 하마. 네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응? 그러니 나만 원망하렴. 그 어미의 그 아들이지. 끼리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합쳐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다고 제 앞에서 수라상 차리던 사람 어디 갔나요? 내 동생들 불러다가 뭐 돈을 달라고?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깜빵에서 당신 아들 나오면
다시 알콩달콩 시작해 둘이. 그리고 분수에 맞는 아내 다시 맞아들이든지 하라고. 이제 내가 그 집이랑 격이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뭐야? 아니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애 아니잖아. 너 걷어준 게 우리 아들인데 안 그래? 입 다물어 이 뻔뻔한 노인네야. 벌 달게 받아. 어디서 그 주둥머리 놀려?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했지? 당신 면상 보는 것도 끝이야. 정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아주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어 그때보다 지금 더 성장하게 되었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하늘 아래 세 식구밖에 없지만 언제나 서로 끔찍이 위하며 살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겠죠? 회사 직원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남편은 출소 후 방황하다가 간간히 서울역에서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주제에 맞지 않게 가분하게 살다 보니 본인의 역량을 모르고 그렇게 나댔던 것 같아 웃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뭐 남편이 없으니 독거노인이 되었겠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전 앞으로도 더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회사 직원분들과 제 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남편과 일이 그렇게 되고 참 막막하기도 하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섰는데 주변 사람들과 동생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주변에 역시나 잘해야겠다고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돌보시는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 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너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원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몬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몬은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